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프레어 에스프레소 머신에 관한 그 영상입니다. 그 상품 리뷰 같은 거였는데요. 그때 들어온 질문 중에 그 ROK에 대한 비교 영상을 올려달라는 그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찍었을 때 그 뒤편에 있었던 그 레버 머신이 그 있었는데, 그 레버 머신에 대한 좀 작동 원리 같은 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머신인데요. 이름이 보스코입니다. 보스코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제가 이 기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간지죠. 간지. 네, 이게 농담이고요. 자, 이거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게 됐냐면, 이 기계 같은 경우가 닥터 일리가 살아있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선물을 합니다. 보스코를. 그래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한테 선물을 합니다. 코폴라 감독한테. 대부 만든 감독이죠. 대부 만든 감독. 대부 2에서 보면 이렇게 커피 먹는 장면도 저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 커피 매니아였는데, 닥터 일리가 이 기계를 선물해 줬다는 게 사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두 거장이 검증을 했다. 그래서 그냥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보스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이태리 전역에 걸쳐서 샵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코의 어떤 장단점, 레버 머신의 장단점, 그리고 지금 그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원리, 그리고 그 발달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까지 강의를 하면 시간이 어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 머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그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되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굉장히 잘해요. 에스프레소를 아주 잘 추출을 합니다. 에스프레소를 아주 잘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스코로 추출을 한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 맛은 되게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미와 바디감이 잘 충실하게 잘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만족스러운 게 어떤 맛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맛이 만족스럽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땡기면 딱 그 추출이 그 리스트레토 딱 나오고요. 두 번 땡기면 에스프레소 나오고요. 세 번 땡기면 룽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땡기면서, 원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룽고가 사실 레버 머신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물량을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그루밴드로 유입되는 그 물량을 프로미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입 물량을 시간별로, 일정한 물량이 시간별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리스트레토니 에스프레소니 룽고니 이게 이 땡기는 순서대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점이 하면 맛이 좋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 보면 물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눌러가지고 아메리카노로 나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보일러를 물 끓이기를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서빙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거기 있는 보일러에 있는 물을 갖다 빼서 썼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보일러가 물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추출했을 경우에, 러시가 있는 매장 같은 게 연속 추출을 했을 경우에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이게 편차가. 보스코가. 다른 레버 머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스코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왜 이런 편차가 있고 이런 맛이 나오는지에 대한 또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죠. 이러한 구조를 갖죠. 네.
네,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죠. 네. 보일러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죠. 한 70%? 네, 차 있죠. 그래서 물을 빼서 쓰기도 하고, 수증기를 빼서 쓰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물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끌어내려면 이게 모터가 있어야겠죠. 큰 부속이 모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는 유양을 조절할 수 있는 플루미터? 그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프로펠러가 몇 번 도냐에 따라 가지고 물량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일반적인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구조 원리를 이제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조를 해서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머신을 그렇게 많이 만져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제 아는 선에서만 이제 설명이 되니까 레버 머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더라도 보여주시고 제 잘못된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실린더가 있죠. 실린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챔버 안에 레버 머신의 구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챔버 안에 이런 실린더가 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우리 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린더 내에 가스켓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왕복을 하면서 얘를 밀어냅니다. 실린더가 있고요. 가스켓이 있고 여기에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초강력 스프링. 엄청 탄성이 센 스프링.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주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포죠. 비포. 이게 이제 탄성을 당기게 되면 얘가 당기게 되면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스프링이 올라가고 실린더가 올라가게 되죠. 물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고 이거를 놓게 되면 탄성에 의해서 이 실린더를 밀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쭉 밀어내시는. 실린더가 이렇게 밀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어내는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추출이 됩니다. 쭉쭉쭉쭉. 단순한 구조입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라파보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라파보니는 이게 똑같은 구조죠. 이게 추출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얘는 물을 위에서 집어넣게 되면 레버 머신, 스프링이 있는 거와 스프링이 없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스프링이 없는 거는 얘가 밀어주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당기면 피스톤이 내려가죠. 여기가 이제 레버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이걸 당기게 되면 얘도 까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게 여기 가스켓 여기서 이제 자꾸 물이 새가지고 저도 이걸 갈아본 적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챔버가 있고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를 내려주는 거죠.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얘가 내려와요. 여기서 물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일한 구조죠. 에어로프레스도 위에서 밀어주고 그제 그 레버 머신도 그 플레어 에스프레소 머신도 내려주고 해가지고 실린더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추출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그 발달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이런 철저히 어떤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제가 에스프레소 보스코가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261 레전드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전대는 이제 반자동
신모델리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납품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만나게 됐죠. 왜냐하면 그 머신에 맞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납품업자는 그게 있어요. 가서 그 기계에 만족할 만한 커피숍을 내야 그 기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마르 조쿤이 뭐 달라코르토니 뭐 라스파지알레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들을 보일러를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져보고 실제로 라마르 조코라든지 아니면 그 레전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얻은 결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발달되는 거는 환경은 뭐냐면 그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 그 보스코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러시 때 몇 번 물을 땡겨서 쓰면 보일러에서 이제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려요. 보일러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큰 솥단지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빼쓰는 거랑 작은 주전자에서 빼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이 뭐 작아도 뭐 일반적인 이게 투그룹 그 정도는 되죠. 그래도 이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얘 물을 이제 빼쓰다 보니까 안정성에서 러시가 연속 추출됐을 경우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물을 빼쓰지 않아도 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1차적으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걸 보일러 탱크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스코를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2그룹짜리가 별로 없어요. 다 막 4개 아니면 5개짜리 막 이렇게 그룹을 크게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일단은 솥단지처럼 크게 늘려버리니까 물을 뺐어도 별로 안정성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 그 사촌 동생이 그 쉐보레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자꾸 제가 전화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좀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린더가 크고 엔진이 CC가 큰 애들이 출력이 더 높은 거, 그리고 작은데 출력이 센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되게 어이없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서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기를 주입시켜버리고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작은 실린더를 극복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보를 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제 수업이 레버 머신을 설명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머신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역사를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927년에 라마르조크라는 회사가 라마르조크는 꿈의 기계죠. 다 좋아하시고 GS3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죠. 네. 그러니까 1927년 한 라마르조크는 어떻게 이걸 극복을 했냐? 듀얼이죠.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스팀 보일러 그래요. 이걸 스팀 보일러. 이거는 그냥 물을 끓여주는 보일러고, 하나는 브루 보일러. 이거는 물을 갖다가 추출해 나갈 때 이걸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브루 보일러.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건 브루 보일러.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듀얼인데 나누더라고요. 이거 스팀 보일러고 이거 브루 보일러. 이거는 뭐냐면 한쪽은 계속 물을 쓰고 있고 한쪽은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분리돼 있어. 그래서 한쪽은 물이 이쪽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따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듀얼 보일러가 로켓 보일러 있죠? 로켓 보일러. R 이렇게 써 있는 거. 얘도 듀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재질이 이제 스테인이야. 로켓은 아마 구리로 되어 있을 텐데, 라마르조크는 이게 스테인이야. 열 보존성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터보 장치를 달아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의 머신이 발달하는 그 과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라마르조코는 모터 자체도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로터리 모터라고 하는데 바이브 모터와 로터리 모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로터리 모터와 바이브 모터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쫙 올려요. 그러니까 막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튜닝 하는 것들도 되게 잘하고 어떤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로터리 모터가 고장 났는데 이거는 바이브 모터는 쌉니다. 또 로터리 모터는 비싸기 때문에 바이브 모터를 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막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수선도 하고 막 튜닝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부러운 걸로 끝나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모터도 뭐 로터리 모터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라마르조코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성 물 떨어지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각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룹 헤드마다 여기다가 안에다가 따로 보일러를 딱 그 코일처럼 감아 놓은 거죠. 보일러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해 놓은 거죠. 이게 뭐 달라꼬르테. 이것도 이제 각 보일러가 설치된 거고 여기다 하나 더 앞서가지고 듀얼은 아닌데 또 각자 그렇게 하나의 또 보일러를 따로 두는 거죠. 이거 시모넬리, 뭐 T3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을 막 연속 추출을 하고 많이 빼버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물 온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높이 평가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립 보일러 그리고 라스파지알레도 똑같죠. 라스파지알레는 뭐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걸 이쪽에다 물이 또 이쪽으로 증기랑 이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각자가 아닌데 하여튼 끓이는 걸로 이 앞에 물을 나오는데 한 번 더 끓여서 그러니까 나갈 때 딱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물 양이 얼마 안 돼요. 라스파지알레는. 이렇게 그리니까 제가 이걸 잘 못 그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어떤 책으로만 보고 실제로 꺼내가지고 보질 못했으니까 좀 약간 피상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대략적인 어떤 큰 맥락에서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달라꼬르테니 제가 이제 레버머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달라꼬르테니, 라스파지알레니, 뭐 T3니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기술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라마르조코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베이에서 엄청 많이 매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국내에 싸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그런 투그룹짜리가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제 아시는 분은 3그룹짜리가 많아요. 외국에는, 미국에는 아마 스타벅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수입이 아니죠. 사가지고 그 분한테 뭐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많이 쓰는 게 안전성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스팀에 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태리 애들은 이게 아메리카노랑 베리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얘는 스팀 자체도 물이 좀 덜 나오는 스팀 구조다 보니까. 근데 뭐 바리스타들이 습관적으로 스팀 칠 때 물을 빼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게 잘 맞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그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로스터는 없고 쓰기 나름인데 에스프레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좋은 게 따로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써보면. 그러니까 힘있고 안정적이고 맛있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중에서도 특징적인 그 머신을 들자고 하면 이게 있죠. 제가 예전에 썼던 머신인데 261 레전드. 이건 좀 말이 많죠.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기가 하는데 오랫동안 쓰고 계시는 분과 리네아랑 같이 썼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말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써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걸 써본 사람들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훌륭하죠. E61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E61은 야마하 SR400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SR400이라는 완전히 아저씨들이 타는 듯한 그런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거는 1979년에 생산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모양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약간 바뀌거나 뭐 드럼에서 디스크로 바뀌거나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 디자인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오토바이에 이게 그 시동을 거는 그 시동도 없고 발로 킥스타트를 발로 해야 되는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타요. 그 고동감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타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 이게 단기통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멀리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진동도 크고 속도가 잘 안 나요. 성능이 좀 떨어져요. 심지어는 뭐 SR400을 타면 뭐 125 타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좀 성능 면에서는 뭐 토크는 좋겠죠 초반에. 근데 성능 면에서 이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261 레전드를 보면 너무 이게 생각이 나요. 이 모델이 생각나요. 야마하 SR400이라는 그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요. 물론 그 261 레전드에 대한 그 비교 영상이라든지 분해 그 그룹 헤드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간지의 끝판왕이죠. 근데 얘가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 그룹 헤드도 좀 되게 고안이 잘 되는 어떤 천재적인 설계에 의해 가지고 고장이 안 나게끔 내구성이 좋은 거죠. 고장 날 게 없는 거죠. 이게 가습기 갈아주는 거 정도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 미국 애들 표현은 머시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섯처럼 생긴 그 나사가 있는데 유입이 되고 밑으로 배출을 시켜버리고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룹 헤드도 되면 이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룹 헤드 자체가 항상 뜨겁게 유지가 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단순한 구조에 사고가 안 나오니까 레버 머신도 이거 레버 머신인데 뭐 고장도 안 나고 내구성도 좋고 아름답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SR4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출력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레전드의 장점은 어떤 커피를 내리든지 강배전 커피 있잖아요. 강배전 커피를 내리면 되게 둥글둥글하게 잘 나와요. 둥글둥글하게 잘 나오고 하여튼 잘 만들어져 나와. 잘 만져줘요, 커피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스럽게 추출이 되게끔 돼 있는 그렇게 구안이 된 기계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회마라는 회사가 뭐 이거는 뭐 넘어갔죠. 네. 라신발리라는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아나 현대 이런 경기죠. 라신발리의 어떤 모델인데 이걸 보면 마음이 조금 저도 이걸 썼는데 마음이 조금 좋긴 한데 뭔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깡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없어. 딱 그거야. 그냥 기계의 원형만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리네아 같은 고성능 버전의 어떤 그런 걸 써본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레전드 같은 거를 갖다가 약간 뭐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약간 좀 성이 안 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만족하면 뭐 훌륭한 거죠. 근데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뭐 이게 다 최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맞게 쓰면 됩니다. 뭐 리네아도 사실은 너무 맛을 잘 드러내니까 그게 문제예요. 로스터가 실수를 하면 너무 표현이 잘 돼 버리니까 이거 쓰는 가게에 납품하러 가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쓰기 나름인데 어쨌든 발전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가 지금 추세와 레버머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마 레전드, 리네아 다 지우겠습니다. 네, 큰 흐름만 그리고 아까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패들로 나와요. 그래서 시네소라든지 슬레이어, 그죠? 아니면 뭐 스트라다, 뭐 라마르조크도 마찬가지고 다 나오죠. 예. 패들로 나오죠. 고가죠. 2천만 원 이상 훨씬 고가죠. 이렇게 딱
딱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까 이렇게 그냥 단순한 레버 형태, 61년, 261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 자꾸 이제 진화가 됐죠. 진화가 되다 보니까 버튼만 누르는 형태로 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실제로 보스코로 이렇게 딱 물려 있어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그런 기기가 있어요. 압력을 측정해주는 게이지가 달려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스코나 레버머신에 어떻게 압력이 어떻게 쏟아지냐. 10에서 했다가 5까지 떨어집니다. 풀리면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압력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이게 유량과 관계가 있어요. 물의 양. 물의 양이 많으면 압력이 높고, 걸리는 거는, 안에는 다르고, 걸리는 거는 유량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쏟아지다가 물이 적게 쏟아지면 유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보입니다. 보여요. 보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나오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막 하다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뭐 장점이 있냐? 261 같은 경우에는 프리 인퓨전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적셔주고 추출하는 거거든요. 핸드드립을 보면 우리가 핸드드립을 추출을 하다 보면 뜸을 들인 다음에 추출을 하죠. 후반부에 가면 안 좋은 잔미들이 후반부에 많이 나오니까 끊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조정이 가능해요. 매뉴얼은. 그러니까 레버머신은 물을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이게 가능해. 수도꼭지처럼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첨단 기계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패드를 주는 거야. 패드의 구조는 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도면만 나오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링이 있으면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호스가 있고 물이 적게 나오는 호스가 두 개 존재하는데 한쪽이 막고 이렇게 하면 한쪽이 막고 이쪽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많은 쪽에서 물이 나오고 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루미터 해가지고 이런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계속 몇 초 동안 돌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물 양이 어느 정도 와다가 끊기잖아. 그렇게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순수한 시간에 따른 물 양으로 계산한 거고 패들 시프트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물 양이 많이 나와버려요. 같은 시간대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들 시프트는 한쪽을 딱 주면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적셔주고 하나 본격으로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레버머신의 형태랑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류의 진화와 이런 것들도 옛날 걸 보고 또 그걸 또 학습된 거를 또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또 그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머신이라는 거는 뭐 어떤 환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 또 물이 추출하는 거 원리로 보면 뜨거운 물과 증기로 추출한다. 이걸 가장 안정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계속 인류는 발전해 왔다. 레버머신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공부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